윤리의식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게 위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잖아. 강제는 아니잖아. 죽지는 않잖아. 그쵸? 북한 해커들이 왜 이렇게 대범하냐? 믿는 구석이 있죠. 자기들은 안 잡힐 거 아니까. 그리고 안 할 수가 있나? 그쵸?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있나? 다른 이유가 있죠. 북한에서는 선택이 아니죠. 너 여기 해킹 프로젝트 참여하게 됐어. 저는 보안 윤리적으로 저는 보안 전문가로서 윤리의식에 조금 위배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게 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보안 전문가가 됐을 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보안 전문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애초에 북한에서 해킹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개발자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지. 나는 다른 게 하고 싶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 있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를 하면 불행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혹은 우리의 근처에 있는 나라, 북한을 보라고요. 그러면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헬조선? 여러분들, 헬이 좋아요? 헬조선이 좋아요? 선택을 하라는 말이죠. 대부분은 이걸 선택합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있잖아. 누가 뭐라고 막 강제하진 않잖아. 그쵸? 반강제일 수는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이게 반강제일 순 있어도 강제는 아니잖아. 죽지는 않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 혹은 뭐 좋은 거, 부자들, 이런 거랑만 자꾸 비교를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저는 가끔 웨이팅이 길거나 줄을 설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뭐냐면 줄을 설 때 진짜 앞에 보면은 깝깝하죠. 이거 언제 줄 줄어드나 할 텐데, 그때 뒤를 돌아봐라. 자, 웨이팅 할 때는 항상 내 뒤를 보는 겁니다. 앞을 보면 못 기다려. 앞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은데, 뒤를 돌아보면,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오늘 들어갈 수 있으려나? 하면서 위안이 돼. 좀 나쁜 거긴 한데, 뒷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는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게 줄을 서는 비결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 SNS가 그런 게 문제죠. SNS는 잘 사는 사진들만 이제 올리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혹은 이제 우리보다 힘든 나라들을 보면 괜찮은데? 꽤 희망적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힘들어. 취업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우리나라 부동산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쵸? 그럴 때마다 북한의 소식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 집이 건물이 있는 게 어디야? 그래, 우리가 지금 굶지 않는 게 어디야? 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북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북한이 참 우리한테 참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지만 좋은 효과도 가끔 준다고요. 이렇게 반면교사처럼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말라. 가끔은 우리가 힐링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럴 때 이렇게 뒤를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안 아프고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럼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게으르게 살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려면 동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너무 잘 사는 것만, 너무 높은 목표만 바라보면 동기가 잘 안 살아나잖아요. 그쵸? 좀 되게 기가 꺾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내가 돈을 모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럭키비키적인 사고, 원형적 사고를 하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의외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지켜야 되는 듯이 너무 막 우리를 몰아붙이지도 말고, 우리를 너무 나태하게 또 하지 말고, 이 중도를 지켜야 된다.
군대 가야 할 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해보고 싶은 분야는 너무 많아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정신적으로 압박이 옵니다. 지금 최대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군대 가면 그동안 해오던 리눅스 컨트리뷰션도 못하고 CTF도 못 뛰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공감 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해킹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킹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도 없애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압박감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정신적인 압박이 더 커집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정도였다가 나중에 점점 줄겠지가 아니라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이게 해킹 공부 시기에 따른 심경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 이제 해킹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능력이 있어 보여. 나 실력자일 수도.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왜냐? 다른 사람을 못 봤어.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못 봤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꽤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공부를 이제 얼추 하고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분야가 생각보다 더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부족한가? 열심히 해야겠다. 권태기라기보다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 열심히 해야지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압박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지금 해킹 일을 한 지 한 2년 차인데 지금 들어온 신입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압박감에 하면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싫어집니다. 진짜로. 하기가 싫어져. 꼴도 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의 해킹이 연령층이 젊은 이유가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모의 해킹 직군에서 솔직히 저는 주변에 잘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기가 나가면 나갔지 먼저 잘리진 않아요. 보통은 일을 하면서 이제 막 신입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입들의 정신적인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잘해야지 하니까 괜히 어떻게 돼? 더 압박감을 느끼니까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압박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는 척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 들통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신감 더 하락.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압박감.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모의 해킹 기술 쪽이 아니라 관리 직군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의 해킹 그만할래. 이 정도면 했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른 직군으로 이직을 해요. 근데 이게 해킹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무조건 부족해 보여요. 왜 그렇냐면 이게 해킹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어떻냐면 넓어도 너무 넓어. 해킹 지식 분야가 넓어도 너무 넓고 다양해요. 이게 해킹이라고 하면 진짜로 사회공학 기법도 있지, 그 다음에 서버, 그리고 기기, 뭐 전자기기가 한두 개야? 아니죠. IoT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분야라는 게 정말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처음에는 이만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게임에서 맵이 점점 넓어져. 그러니까 뭐야 나 이거 게임 이거 다 완주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공부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난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자,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나랑 아는 게 다른 거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물론 실제적으로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와,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네? 와, 괴물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계가 진짜 괴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지식이 너무 넓으니까 이 필드가 자기들이 아는 영역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건 아닌데 분야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엄청 부족해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압박감이 느끼니까 서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내가 해킹을 잘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해킹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해킹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이건데 나 이만큼 더 잘해. 아직 맵을 다 밝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봤어 아직. 그리고 이 지식의 넓이가 이만큼 크다는 걸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은 왜 내가 아는 걸 모르지? 역시 쟤는 나보다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해킹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끼게 될 거거든요. 아, 해킹 공부 정말 괴물들이 많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다 똑같아요. 다 서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압박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킹은 정말 지식 분야가 넓다. 그리고 마스터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면 진짜로 여기서는 끝이 없습니다. 해킹이라는 게 내가 쟤보단 잘할 거야, 혹은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잘할 거야, 누구보다 잘하겠다, 혹은 이 해킹이라는 모든 분야를 섭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 알죠?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 것처럼 이 해킹 공부 영역도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24시간 내내 계속해도 이 모든 걸 마스터를 못해. 지금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압박감이 더 생길 거고, 내가 얘보다 잘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것보다 다 했어, 오케이 나 얘보다 잘했어, 만족.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그럼 또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해야지, 이런 거 있죠. 나는 해킹을 잘할 거야. 저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가지면서 인류가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하고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1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잘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 해킹 업계에서 오래 있고 싶으면 그냥 즐기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뭐 이 사람이 뭘 알든 내가 뭘 모르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궁금한 거, 우와 이거 신기하다, 공부하고, 우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재밌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 배우기도 하고, 그냥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공부를 즐기는 거, 이게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게 군대 가면은 망한다, 리셋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군대는 짧고, 물론 길다면 길지만 생각보다 짧고, 만약에 까먹었다고 해도 다시 공부하면 다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해보고 싶은 분야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왜 촉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해서 빨리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즐기세요. 지금 있는 시간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를 즐기면 진짜로 이런 마음이 적어질 겁니다.